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청년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이후로도 치르게 될 나그한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저도 몰라요. 그냥 나름대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기득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경시했어요.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그리고 또 남자들한테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여자한테 양보해야지, 그런 정서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젊은 남자들은 그런 소모품 취급을 당한 바에는 그냥 탕핑하겠다, 알바노,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노동을 함에 있어서도 뭐 혼자 살아갈 건데 뭐 그렇게 빡세게 일할 필요 있어? 뭐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설거지 관련해 가지고 좀 검색하다 보니까 좋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아마 DC에 있는 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제목은 사실상 정부가 설거지 결혼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글이고, 내용을 보면 작금의 설거지 결혼이 왜 등장했는가? 이는 민주화 이후 추진 중인 여성 자유주의의 여파다. 군 가산점 폐지,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낙태죄 폐지, 성매매 금지, 포르노 금지, 각종 F 사상의 부서, 정당, 단체 학대와 여성 할당제와 성인지 감수성까지 왔다.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유를 주면 줄수록 그 짐은 남자가 다 지게 된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그렇게 보는데, 출발점이 어디였냐? 이분은 민주화로 보고 있네요. 저도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오냐 수용을 하게 되면서 남자들의 부담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더라도 1990년 이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에, OECD 국가로 봤을 때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제는 부동의 1위죠. 부동의 1위. 다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차별은 기성세대가 했는데 단죄는 MZ세대가 받고 있으며, 여성들은 피해자 모두라서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남성 약자를 위한 인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은 해방되고 태폐적인 방향으로 가도 자유주의로 포장되고 있으며, 남성은 억압되고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를 유도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에게 프리섹스와 탈코르셋을 허용하여 불만을 줄여주지만 남자에게는 부담을 가중시켜서 설거지 결혼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딸들에게 자유롭게 한 게 아니죠. 이건 제가 볼 때 방임을 한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방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유와 방임은 전혀 달라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자유주의로 포장했지만 이거는 그냥 방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있어서 설거지 예비군들은 복지 절감 워리어들이다. 무슨 말이냐? 설거지 예비군들이 없으면 정부는 조소득 미혼 여성과 미혼모들을 지원할 복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거지 예비군들이 있기에 이들을 민간복지사로 임명하여 각각 한 명씩 미혼 여성과 2세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자유주의가 심해질수록 혼인과 출산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give me and take,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기부만 있어요. 주기만 주고 받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혜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여자들이 정말 잘못한 게 뭐였냐고 하면 남자를 적으로 간주하면서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남자라는 동물은, 이거는 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만약에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인정사정 안 보고 공격합니다. 그게 남자라는 동물 본능이거든요. 지금 그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정부는 조세 저항 때문에 복지를 늘리기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설거지 예비군들에게 이 나라의 혼인과 출산이 줄어든 책임을 따지는 식으로 지내왔다. 남자 탓. 그리고 저출산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도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결혼 설거지론이다. 가부장제의 폐해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가부장의 의무는 여전히 설거지 예비군들이 짊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거세된 가부장제를 요구하고 있다. 노비와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부장제를 욕하면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는 뭐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여자로서 누렸던 가부장의 꿀은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없을 거면 그냥 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즉 비페미니즘,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 100세 시대에 살면서 한 번 정도 이혼할 확률은 더 늘어났고 이혼하고서도 재산 반띵과 양육비 지급이 기다린다. 나는 남존 여비 사이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다. 또한 여존 남비 사이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자유주의의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구적 자유주의에 완전히 정복당하여 종교적 의무로서의 금욕주의적 결혼이 아닌 계약적 결속으로서의 쾌락주의적 결혼을 추구한다. 허나 국가는 자유연애주의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하진 않았다. 그리고 한국 여성은 쾌락주의적 생활을 원하면서 한국 남성에게는 금욕주의적 생활을 요구한다. 국가는 무차별적 F 사상을 억제하여 유교적 결혼 제도의 순기능을 되찾거나 서구처럼 자유주의에 맞게 연애와 결혼 사이의 동거 계약도 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시대가 만든 소수의 승리자들이 먹고 버린 설거지 그릇들이나 치워야 하는 신세를 알게 된 다수의 패배자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저도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서구처럼 자유연애, 동거, 혼외 출산 이 모델로 가든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한 일본처럼 가든지 이분은 유교적 결혼제도 순기능 쪽으로 가자 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런 제도 개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혼종이 돼버린 거예요.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최악의 저출산이 나타난 거죠.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니까 여자들은 또 늦게 결혼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한 사회가 번탈남을 계속 조롱하니까 번탈남은 번식에서 탈락한 남자 이거라고 합니다. 미러링으로 퐁퐁남을 조롱했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커졌다. 이것이 오늘날 저출산 시대의 실제 이면이다. 창녀 근성에 찌든 여자들을 퐁퐁남들이 책임져주고 있다. 자유연애와 가부장제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작금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깨닫고 있다. 결국 연애는 서구적 자유연애를 추구하면서 결혼은 유교적 가부장제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설거지론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고? 진작에 망할 나라였다. 그동안 남자들의 서러움을 외면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잘 들어줬죠. 하지만 남자들의 서러움, 남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한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 여인, 나거하니 원흉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이분의 해결책은 뭐다? 선택을 해라. 서구 모델로 갈 건지, 즉 자유연애, 동거, 혼외 출산, 서구로 가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과거에 했었던 결혼 제도처럼 과거로 회귀하든지 결단을 내려라.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혼, 출산, 남자들이 계속적으로 기피하게 될 거다. 그런 분석인 거죠. 제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좋은 글이어서 저도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이유가 있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객관적 데이터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선악 프레임을 걸고
한쪽을 악마시켰습니다. 자신을 띄우는 프로세스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실이 외면받는 사회는 반드시 그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여자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도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자유연애를 즐기다가 결혼할 때는 가부장제, 유교적 전통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문제를 아마 많은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본질은 이건데 다른 것도 영향은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면 말을 그냥 아예 하지 말아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아예 그냥 말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젊은 남자들 잘못으로 몰아서올 게 뻔합니다. 제 댓글을 보면 그런 나라는 망해도 됩니다 라고 하셨고, 또 다른 제 댓글은 지금도 계속 젊은 남자를 병신 취급하는 중입니다. 크크크. 그 다음에 제 댓글도 레알. 지금도 뭐만 하면 MZ세대 남자들 탓만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MZ보다 이제 나이 많은 분들. 지금도 욕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심각해지면, 지금 특히 저출산 문제가 이게 당장에는 뭐 큰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거든요.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저도 예상이 안 돼요.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MZ 남자들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MZ 남자들이 누구의 자식입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사과를 했는데, 지금 사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86세대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권, 기득권들은 이 세대잖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여기가 제일 힘이 세잖아요. 재산도 이쪽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지금 MZ잖아요. 그러면 MZ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무조건 MZ가 잘못한 건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들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먼저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 괜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성세대분들이 젊은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이 없는 세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이상한 자유연애와 유교적인 가부장제가 같이 흘러가는 말도 안 되는 혼종의 결혼 제도를 개선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방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따님들을 너무 방임하면서 키웠잖아요. 오냐 오냐 하면서 공주처럼 키웠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도 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MZ 남자들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